사라 며느리가 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혼자 있을 때 읽어주세요. 일주일 뒤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죽은 며느리였습니다. 열어보니 믿을 수 없는 사건과 소름 끼치는 음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겁에 질려 얼어붙은 사라는 지금 도망친다. 게다가 편지의 마지막 말을 통해 나는 일련의 사건들이 나에게 위험이 닥쳐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그녀의 후회를 씻어주기 위해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 사실을 밝히기로 결심했다. 사실 제 이름은 사라이고 저는 55세입니다. 제이슨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제이슨은 학문적으로는 밝았지만 고등학교 시절에는 성질이 급했습니다. 그는 물건을 훔치는 일까지 곤경에 빠졌습니다. 이는 고인이 된 남편이 계속 걱정하던 일이었습니다. 잘못하면 누구든지 잘못하면 대가를 치른다고 가끔 꾸짖습니다. 아들에게 그런 가치관을 심어주던 남편이 6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30대인 제이슨은 정착했습니다. 그는 그보다 5살. 낸시와 결혼했고 그들은 불과 1년 만에 새 집을 마련했습니다. 차로 1시간 거리 낸시 아내는 온화하고 성실해서 우리는 금방 친해졌어요. 낸시 부모님도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앞으로는 제가 잘 돌봐드릴게요. 사라, 그럼 훈훈하네요. 무슨 일이라도 필요하시면 주저하지 마세요. 낸시가 돌아가신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워주겠다는 다짐을 하고 아들과 아내가 한밤중에 돌연 결혼한 지 2년이 될 때까지 시간이 흘러 아들 낸시에게서 전화가 사고가 나서 숨을 쉬지 않아요. 무슨 일인지 바로 물어봤지만 나 홀로 집에 있던 제이슨은 아내와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습니다. 오해였기를 바라면서 낸시가 이송된 병원으로 급히 달려갔습니다. 거기서 보니 아들이 의자에 힘없이 쓰러져 나를 쳐다보지도 못한 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얼굴을 가리고 중얼거렸다. 경찰은 병원에 있었고 낸시가 차를 타고 바다에 빠졌다고.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세상을 떠난 그녀를 물에서 건져냈을 때는 너무 늦은 우연의 일치였지만 사고 경위를 자세히 들어보니 이 이야기가 묘하게 낯익은 것 같아 닮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남편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에 남편도 쇼핑하러 간다며 한밤중에 떠났다가 나중에 강에 빠져 사망한 채 발견됐고 남편의 차 창문이 발견됐을 때도 마찬가지다. 이번 경우처럼 살짝 열려 있었고 게다가 옆구리에는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한 멍이 있었고 경찰 조사를 받았을 때 남편 옆구리에도 똑같은 멍이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 아내는 집안에서 비틀거리며 선반에 부딪혔습니다. 저는 제이슨이 지나치게 눈을 깜박이는 것을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는 저를 더욱 이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우연의 일치가 정말로 일어날 수 있습니까? 마치 우리 집이 어떤 저주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느꼈습니다. 무서운. 낸시와 남편을 저승으로 데려간 것처럼 나는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믿을 수 없을 만큼 불안한 기분을 느꼈다. 제이슨은 내가 아들의 얼굴을 보자 갑자기 일어섰다. 아까와는 달라진 얼굴이었다. 단호하고 더 이상 소용없다고 결심하고 시작해야 한다. 바로 장례식을 준비하면서 그는 내 어깨를 두드리며 재빠르게 준비를 시작했다. 어려운 상황을 침착하게 처리하는 제이슨의 능력에 안심이 됐다. 나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낸시를 위해 가족도. 유모의 평화로운 여행을 보장하고 싶다. 소규모 가족 장례식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날 메르스는 거의 없었습니다. 조용히 장소를 둘러보던 중 제이슨이 뉴욕의 초상화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교활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기 때문에 미스가 해석했을 수도 있지만 제가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의 얼굴 이미지가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고 장례식 일주일 후 유모 친구 중 한 명이 우리 집을 방문했는데 추모 초상화와 유품이 아들 집에 있다고 말하자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집 친구가 하얀 봉투에 동봉된 편지를 건넸어요. 낸시가 자기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당신에게 전해달라고 했어요. 낸시는 내가 얼마나 잘 대해줬는지 즐겁게 얘기했어요. 편지를 가져온 사람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 같다고 했어요.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여자를 배웅한
뒤거실 소파에 앉아 편지를 손에 들고 봉투 뒷면을 보니 보모 이름이 쪽지 하나에 혼자 읽어달라는 불안한 마음으로 열어보았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들고 제이슨으로 시작된 편지를 읽으면 보험금을 위해 그의 가족을 쫓아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고 계속 읽으면서 6년 전 남편의 사고가 우리 아들에 의해 조율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게다가 낸시가 지금 경고했습니다. 이 편지를 받았다면 내가 다음 타깃일지도 모르고 나는 이미 떠났을지도 모른다. 다음은 위험할지도 모른다. 당장 도망가세요. 믿을 수 없을. 이 글은 페이지에 쓰여진 것 같았습니다. 낸시는 나에게 이 편지를 맡긴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동봉된 증거물을 보고 도움을 청하는 간절한 마음에 나는 믿을 수 없는 일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분노가 떨리는 가운데도 남편의 말이 머릿속에 울려 퍼지는 것은 잘못한 사람은 누구나 겪어야 할 일입니다. 그 결과를 염두에 두고 나는 낸시가 경찰에 달려가기 위해 준 증거를 가지고 즉시 떠났습니다. 그러나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보모의 가정이 틀렸다면 편지와 증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참담해서 다시 생각해보고 스스로 증거를 열심히 모으기로 했다. 낸시가 준 예비 열쇠를 이용해 아들 집에 가서 구석구석 꼼꼼히 살피다가 청소하는 척했다. 문득 옷장을 열자마자 궁금해졌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이게 사실일까 충격과 혼란 속에서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행동을 감시하기. 직접 구성하고 몰래카메라를 설치했지만 한동안 특별히 의심스러운 행동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허락하는 한 꼼꼼하게 카메라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반년 후 스크린에 비친 내 아이의 모습을 보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을 때 나는 앉아있던 소파에서 일어섰고 사그라들던 분노의 불꽃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타올랐고 나는 변명을 해야겠다는 결심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과 며느리 반드시 손으로 진실을 밝혀야 했어요. 아들의 전화를 기대하며 기다렸는데 예상대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녁 요리 중이에요. 이번 주말에 놀러와서 유난히 쾌활한 아들의 말을 듣고 함께 가요. 드디어 기다리던 날이 왔다는 걸 속으로 인정하며 소름이 돋는 목소리. 나는 당연히 의심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대답했다. 고맙다고 무거운 가방을 들고 올게 주말에 제이슨네 집을 방문했다. 저녁을 기다리다가 내가 들고 있는 걸 보고 어리둥절한 지었다. 미안, 내가 회사에서 실수를 해서 실수로 치킨을 잔뜩 사버렸어. 우리 아들의 불쾌한 표정을 무시하고 빨리 집에 들어갔다. 그리고 거실 테이블에 프라이드 치킨 잔뜩 늘어놓고 타파웨어로 만든 음식 싸주실 수 있나요? 제이슨 말 마치자마자 집에 가져갈게요. 제이슨의 요리는 전혀 무시하고 아들이 집에서 만든 음식은 건드리지 않고 치킨을 우적우적 먹기 시작했어요. 제이슨은 짜증난 표정을 지으며 잠시 후 무거운 발걸음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들이 내 앞에 녹차가 가득 담긴 찻잔을 놓았습니다. 여기 이것 좀 씁쓸하지만 미안해요. 정말 푹 빠졌어요. 지금 로요차는 카페인이 없고 몸에도 좋은데 물병을 보여주니 아들이 몇 번이나 사과하자 인내심이 바닥난 듯 한숨을 쉬더니 아들이 마지못해 후라이드 치킨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제이슨은 주방으로 가더니 잠시 후 디저트를 드세요. 아들이 직접 만든 쿠키를 테이블 위에 양손으로 테이블을 세게 쳤죠. 물론 마지막 수제 디저트를 집어들며 웃을 거예요. 쿠키. 아들이 만족해 보이기 시작했어요. 맛있어요. 응, 맛있어요. 그리고 배불러서인지 소파에서 푹 잠들었어요. 시간이 지나서 잘 먹었습니다라고 말하자마자 나는 차의 조수석에 앉게 되었습니다. 내 차 운전은 당연히 제이슨이었는데 파도 소리가 들리는 곳에 주차했을 때 아들이 억지로 나를 밀고 운전석으로 옮겼고 게다가 제이슨은 자동차 엔진을 켜고 엑셀에 올려놨다. 저기 난 잠든 것 같았는데 내내 깨어 있었어. 갑자기 일어나서 내 아들을 쳐다보더니 바로 자동차 엔진을 껐어. 이렇게 남편과 낸시를 바다에 익사시켰어. 내 아들이 내 말에 충격을 받았어. 말 눈 크게 뜨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 그냥 드라이브 갔는데 바보 같은 짓은 하지 말고 왜 억지로 운전석에 앉혔는데 분명히 당황한 아들을 노려보니 그 아이는 변명도 하고 있거나 낸시는 대답하지 않기로 했고 중얼거리기만 했어요. 낸시가 흥미로운 말을 하더군요.
당신은 늦잠을 자도 서두르지도 않는 것 같군요. 그리고 판매직에 있는 사람은 확실히 뭔가 부족한 것 같군요. 그렇지 않나요? 그 사람이 그러더군요. 네, 그랬고 또 있어요. 그게 어디에서 왔는지 더 잘 들어라. 내가 그에게 전한 것은 제이슨이 일도 하지 않고 떠돌고 있다는 것과 아버지의 유산이 있는 은행 계좌가 이미 텅 비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고심 끝에 제이슨과 맞서기로 결심했지만 집에 돌아오자마자 제이슨은 곧장 자신의 방으로 가서 전화를 걸기 시작했는데 뭔가 허전하다는 것을 감지하고 낸시 ES가 전화를 끊었고 제이슨이 걱정하지 마세요. 전처럼 곧 큰 돈을 받게 될 거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당신을 지지하고 전화를 끊자마자 낸시는 제이슨이 수면제를 수입했다는 사실이 발견된 것과 제이슨을 수혜자로 지명한 10만 달러의 상당한 지불금과 함께 기억도 못했던 자신의 생명보험 증권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해외 낸시는 당신이 자신의 삶을 노리고 있을 수도 있음을 감지했지만 단지 당신 이 아버지를 상속 목적으로 무덤에 보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괴로워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단지 추측일 뿐 당신이 만든 쿠키를 먹고 만족스럽게 나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대성공인 듯 잠들었다는 게 최고의 증거는 아니지 그냥. 좋아한다고 생각했다가 쿠키를 경찰에 가져가서 조사하자 가방에서 쿠키를 꺼냈을 때 그는 창백하게 말을 더듬었다. 사실 먹는 척 바로 화장실 가서 토하고 증거물은 보관용 봉지에 넣어 보관한 것뿐 아니라 생명보험 계약서를 내 이름으로 꺼내서 아들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 생명보험에 가입한 기억이 없는데 낸시와 마찬가지로 당신은 $10,000라는 막대한 액수를 받을 예정인 사람입니다. 정말 멋진 합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말했듯이 냉소적인 제이슨은 당황한 듯 눈을 휙휙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등록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엄마 저는 아들의 계속되는 회피에 정말 놀랐고 엄한 표정으로 아들에게 낸시가 지나가기 전에 쓴 편지를 제이슨에게 보여줬고 아들은 내가 바로 공개한 단어를 스캔하면서 떨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편지가 왔어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집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쿠키에 수면제를 넣는 것도 녹음됐어요. 제이슨에게 제 휴대폰에 있는 보여줬어요. 쿠키를 섞으면서 콧노래를 부르며 기뻐하는 표정이 악마처럼 보였을 거예요. 아마 그 전망에 전율했을 거예요. 곧 큰돈을 벌어서 사람을 잠들게 해서 사람 목숨을 앗아가는 게 즐겁나요? 슬픔과 답답함이 뒤섞여 무의식적으로 목이 메었지만 아들은 뉘우치는 대신 금방 평소의 태도로 돌아갔습니다. 낸시가 병원에서 사온 수면제에 설탕을 추가하고 당신에게 일어난 일과 나를 연결하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낸시 그렇죠. 신뢰합니다. 그는 내내 입술에 희죽희죽 웃으며 어떤 의심도 성공적으로 피한 것처럼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오늘은 드라이브하러 갔지. 낸시가 그냥 오해해서 편지를 썼고 엄마는 보험 정책을 잊어버렸어요. 경찰이 엉덩이에 손을 얹고 머리를 뒤로 젖힌 것에 근거해 어떤 조치도 취할 것 같지 않아요. 제이슨은 웃었습니다. 넌 의기양양하게 제이슨의 비겁한 태도에 내 분노가 치솟았다는 증거가 없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난 이 상황에 들어간 건 아니었고 이 차에도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내가 나를 강제로 밀어내는 순간을 포착했어. 조수석에서 운전석까지 아들이 저를 비웃을 듯 고개를 기울였다고 밝혔는데 아버지와 낸시 부검 결과 옆구리에 이상한 멍이 들었다고 하더군요. 사고와는 전혀 다른데요. 운전석이 측면 브레이크에 마찰을 일으키고 나는 재킷을 들어올려 새로 단장한 부분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 설명했고 놀랍게도 제이슨은 우리가 갖게 될 몰카 카메라. 나를 소품으로 사용하여 그런 멍을 만드는 방법을 무심코 시연했습니다. 카메라 영상과 다른 증거들로 확인된 멍과 옆구리살은 이제 도망칠 길이 없어. 아들이 온라인으로 수면제를 구입한 내역과 뉴욕의 편지에 동봉된 영상을 보여주니 그는 손을 꽉 쥐고 입술을 떨었다. 제이슨은 거짓말쟁이야. 넌 DJ한테 푹 빠져서 돈이 아까워서 돈을 원했던 거짓말쟁이야. 제이슨이 DJ를 만나러 클럽에 가서 같이 사진을 많이 찍는 사진을 보여줬다고. 현금이 타버렸잖아. 내가 아들의 옷장을 열었을 때 찍은 것입니다. 제이슨이 전화로 그 사람에게 내가 당신을 지지하겠다고 말했을 때의 의미였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DJ와 함께 찍은 사진이 500장이 있었고 제이슨은 같은 CD를 각각 $30에 100장을 샀고 28장을 추가했습니다.
팬들을 위한 수백 달러 상당의 셔츠와 의상 더미 낸시는 제이슨이 자신이 구입한 모든 상품을 어디에 두었는지 찾을 수 없었습니다. 확실히 그는 그것을 숨겼다가 의심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도 없고 낸시도 위급한 상황에 괴로워하며 친구에게 편지를 썼다. 시어머니가 무사하길 바랄 뿐이라고. 바다 며느리의 편지 덕분에 나는 살아남았지만 남편도 낸시도 이 세상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형언할 수 없는 공허함이 내 안에 소용돌이쳤다. 낸시가 방금 오해했다고 믿고 싶었지만 당신은 그녀가 상상한 대로 행동했고 제이슨은 그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래서 나가라고 말하고 얼굴이 창백해진 제이슨은 외쳤다. 부모라고 해도 남의 집에 기웃거릴 권리는 없다. 우리 가족의 목숨을 앗아간 건 너야.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구나. 이 DJ는 잘생긴 배우랑 결혼하겠다고 아들에게 오늘 온라인 뉴스를 보여줬는데 그 사람이 나를 삭제하려고 필사적으로 뉴스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어쨌든 그녀는 저와 영원한 꿈을 공유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잠잘 시간 얘기 항상 옆에. 사람은 DJ는 아니지만 내 가족 내 아들은 모든 일이 실패로 끝났다는 걸 깨닫고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다. 가족을 배신한 놈 엄마 제발 좀 변해서 일할 테니 용서해주세요. 제이슨은 아기처럼 울며 매달렸어요. 낸시가 나에게 맡긴 마음도 남긴 말도 많은 사람을 희생한 뒤에도 조금이라도 일하겠다는 썩은 각오. 남편은 항상 자신만 생각하며 강하게 돌아왔습니다. 잘못한 사람은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경찰이 도착할. 계속 고개를 숙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제이슨은 엄마에게 제발 평화롭게 해결하자고 애원했지만 나는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던 아들이 나를 공격했을 때 그를 용서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도착한 경찰에 의해 제압되어 아무리 비명을 질렀음에도 자신을 도와줄 가족을 앞에서 밀어냈습니다. 나에게 남은 건 경찰차의 불빛이 비추는 붉게 물든 바다뿐이었다. 조용히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체포되어 재판을 받고 있으니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변호사는 다시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남편과 딸을 방문한다. 시댁의 묘소에 매일매일 제이슨의 상황을 알리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연극 리허설을 하러 갑니다. 실제로 연극반 친구가 잠자는 척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설득력 있고 심지어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뜻밖에도 합류했다. 다음 공연에는 주연으로 캐스팅될 것이다. 내 재능에 연연하지 않고 뜻밖의 방법으로 것이다.